아, 예, 안녕하세요. 아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보도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언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직접 경험을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그냥 전쟁을 이해하죠. 따라서 보도의 방식은 매우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최근에 중동 전쟁 보도를 보면 분명한 하나의 문제가 드러나요. 어떤 전쟁의 구조보다도 어떤 숫자나 사건 중심의 보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쟁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해 숫자예요. 부상자 수, 사망자 수, 장비 손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주로 제목이 위주를 차지하죠. 이러한 숫자는 분명 어떤 하나의 의미는 가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체 구도와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군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뭐 몇백 명의 그 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어 많은 그 메인 타이틀로 막 작용을 하면서 어 보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미군의 부상자 수가 300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 수 13명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라면은 이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뭐냐면 제한적인 어, 지역 전투 수준인 거죠. 그리고 그 300명 중에 대다수가 경부상자이고 치료가 돼서 이미 부대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재활치료나 뭐 이런 그 상당히 그 경상 수준의 부상자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300명이라는 숫자도 지금 당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군이 13명, 사망자 13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동네, 어떤 지역 전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숫자지 전쟁에서 발생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언론이 그 미군의 어떤 피해를 갖다가 막 부풀리면서 이 프레임을 조정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보도되지가 않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쟁의 구조적인 변화가 충분히 보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 지휘부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군 조직이 어떤 상태인지, 작전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같은 요소는 어떤 그 전쟁의 판세를 분석하는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란의 군 조직인 이란 혁명 수비대나 내부 동원 조직인 바시지 또는 지휘체계의 변화는 이런 그 지휘체계의 변화는 전투 피해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일반 뉴스에서 비중이 작게 다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이란 군의 피해는 잘 보도가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란 자체가 통제된 사회이기도 하고 또 이란 자체가 그 보도를 하지 않아요. 왜곡을 해서 보도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언론도 뭐예요? 반트럼프 진영에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지요. 그러면서 뭐 전투 능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언론의 또 다른 특징은 사건 중심의 보도예요. 특정 공격, 특정 피해, 특정 발언과 같은 개별적인 사건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란 뭐 지휘부가 뭐 전투 병력을
100만 명을 뭐 모이게 모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이란에서는 아직까지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전쟁의 구조적인 성격과 어떤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전략과 구조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군 지휘 체계, 군수 능력, 정보 네트워크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어떤 지휘부의 멘트나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다 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또는 어느 전 지역에서 부상자가 몇 명이 발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나레이션만 하면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전쟁 보도는 때로는 정치적인 해석과 결합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특정 피해나 특정 공격이 강조되면 여론은 그 장면을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되어버리는 거죠.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항상 장기적인 전략 경쟁이지만 보도는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는 단편적인 장면으로 중심을 보도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거죠. 자,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란의 군 지휘 체계는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군 지휘 체계가 있는가?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죽었죠. 그 다음에 하메네이 전 슈프레임 리더 사망을 했죠. 바지즈 총사령관 사망을 했죠.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 암살을 당해서 폭격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지휘 체계가 전혀 다 붕괴된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란의 군사 조직이 다층적인 어떤 다원적인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지휘부가 죽어도 지휘부가 어떤 타격을 입어도 잔여 조직이 살아서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의 대부분의 간부들이 지금 다치거나 사망을 했고 또 바지즈 사령관도 죽었고 그 다음에 이 해군 사령관도 죽었고 이러면은 그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조직원들과 지휘부는 사실상 나누어진 다층적 구조의 어떤 그 지휘부가 모두가 붕괴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전 협상을 하려고 해도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만큼 지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자는 그래요. 이렇게 오래되는 것이 이란의 저항이 너무 강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트럼프 자신도 놀란 거야, 지금. 전쟁 초기에. 왜? 전쟁 다음날 하면 하루 20, 그 사이에 뭐가 돼 있어요? 이란
하메네이가 암살을 당하고 주위부 49명이 그대로 몰살을 당했어요. 이게 큰 거예요. 그러면 이 트럼프가 생각에 너무 빨리 지도층 인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걸 나서 대표해가지고 종전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군부의 어떤 조금이라도 좀 온건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권력 구조가 너무 빨리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그 이란의 어떤 그 민병 혁명 수비대 미사일이 아직도 뭐 날아서 살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물론 미사일이 상당히 위력적인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미사일 방공망이 미사일이 있고 뭐 하는 거야? 그 어떤 그 뭐 그 무인 공격기 드론이 아무리 작동을 한더라도 이것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지휘 체계가 없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작전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미사일 자체도 뭐예요? 2,000기에서 상당수가 소모되었고 그나마 그 3분의 1도 폭격으로 유실되고 발사 장치, 유도 통제 장치도 이걸 지휘할 수 있는 지휘 체제가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란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거는 이란의 군사력이 살아있고 뭐 전투력이 유지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란의 지휘 체계가 빨리 무너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나서서 수습해 줄 수 있는 협상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뭐야? 너무 빨리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예요? 협상을 상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통합적인 지휘 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란도 한쪽으로는 뭐예요?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하는 한쪽으로는 뭐예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상태예요. 그 슈프림 리더가 붕괴된 상태, 혼란 상태가 지금은 이란전에서의 상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르그 섬을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강경파들의 어떤 뭐 지도부 제거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보충 병력들이고 어떤 점에서는 또 뭐예요? 하르그 섬을 점령하면서 또 이 완전히 그 전 강경파들의 어떤 전위를 꺾어버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도를 해야지 저기 어떤 사건 중심으로 해갖고 이란이 미사일이 어디를 쐈다. 자, 이거 미사일이 쐈다고 해서 그 어떤 통합적인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그건 산발적인 어떤 그 모습이고 전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후티 반군, 예멘 반군이 이제 그 참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뭐는 확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확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원래 후티 반군은 이란을 대리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대리 세력 중에 하나가
참전을 하겠다. 그 원래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확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후티 반군도 뭐야, 이란의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휘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 무너진 지휘 체계 오히려 미국이 세워주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란의 어떤 지도층이 뭐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강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뭐 한다. 그거는 이란의 보통 사람들, 보통 군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 권력은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순교를 포장을 할 수는 있겠죠. 뭐 허메네이도 다 순교로 포장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일하다가 죽은 겁니다. 인간은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신념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이란 정권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슨 종교적 신념으로 순교를 한다, 지도부가 순교를 한다, 뭐 이런 정신승리의 멘트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